방금 전 리플 측에서 미국의 전통 증권 브로커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암호화폐 회사가 왜 증권 브로커랑 손잡나 싶으실 텐데 오늘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 뉴스 뒤에 어떤 큰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움직임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에 등록된 증권 브로커 딜러 TJM 인베스트먼트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발표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리플 측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TJM의 거래 실행과 청산 업무에 자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이 월가의 베테랑 증권 브로커랑 한 팀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TJM 같은 경우는 그동안 헤지펀드라거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고객들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도와왔던 전통 금융사입니다. 그런 TJM과 리플이 손을 잡았다?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이겠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암호화폐 기업이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미국의 월가 브로커랑 손을 잡는 일 자체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브로커 하나에 투자했다는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금융에 대한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살짝 보이는 작은 뉴스 뒤에 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리플의 행보를 조금만 맥락을 넣어볼게요. 리플은 원래 국제송금에 강점이 있는 핀테크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넓혀왔어요. 올해만 해도 규모가 큰 인수합병 소식이 상당히 많았었죠. 올해 4월 달에 리플은 미국 다중자산 브로커 히든로드를 1조 5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 재무관리 솔루션 업체 G트레저리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사들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기관 자산 보관 역량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랑 보관과 브로커리지까지도 싹 다 인프라를 갖춘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마침내 지난 11월 달에 미국에서 리플 프라임이라는 기관용 OTC 거래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물론이고요. 리플의 XRP랑 이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기관들이 장외에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올해 리플이 움직인 그림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 리플은 지금 암호화폐 종합금융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제도 하고 코인 보관도 해주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이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도 제공을 하죠. 이런 모든 퍼즐이 합쳐지면서 리플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TJM 브로커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과도 같고요. 이 TJM 같은 경우는 미국 월가의 기관 자금과 직접 닿아 있는 통로인데 리플이 그 통로를 직접 확보한 거예요. 이제 리플의 첨단 암호화폐 거래 기술이랑 TJM의 전통 금융 노하우가 결합을 하면요, 헤지펀드라거나 이 자산운용사의 거대한 돈줄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인가라는 의문도 함께 말이죠. 여기에 답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개는 거시경제 환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규제 변화랑 시장 구조예요. 먼저 거시경제부터 살펴볼까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돌아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요.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죄던 시기였습니다.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금이 잘 안 갔고요. 다들 현금 움켜쥐고 있던 시기였죠. 암호화폐 시장도 그 영향으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가지고 그 흐름이 바뀌었어요. 물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죠. 올해 하반기에만 연준이 3번이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대략 3%대 중반대인데요. 1년 전에 5%를 훌쩍 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내려온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생기고요. 투자자들도 예금만 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에도 관심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리플 같은 기업들이 올해 과감하게 인수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요,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 환경이 뒷받침된 면이 크다라는 거. 시장 자금 조달이 예전보다 쉬워졌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배경은 규제랑 제도 변화입니다. 2023년까지 미국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강력하게 압박했어요. 리플도 그때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출범한 새로운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2025년 미국 의회에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됐다는 거고,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과 SEC의 4년 만에 걸친 소송전도
금년 8월 달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 바가 있었죠. 리플이 제재금을 내는 조건으로서 서로 항소를 취하하면서 더 이상 소송은 완전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서 XRP를 미국에서 사고 팔 때 더 이상 큰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됐다는 거고, SEC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바이낸스라거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들을 상대로 하던 소송들도 슬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규제 리스크의 상징이던 XRP가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규제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해볼만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회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죠. 리플은 이 틈을 파고든 겁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진 지금이 인프라 선점의 기회라는 거고, 그래서 TJM 같은 미국 월가 플레이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TJM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운용사라거나 헤지펀드 고객들이 우리도 디지털 자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동안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리플과 협력하면서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 요구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TJM의 한 관계자는 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노출을 점점 더 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결국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라면은 왜 리플 XRP 가격은 당장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요? 뉴스만 보면 엄청난 호재 같은데 말이죠. 이게 바로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 반응의 괴리감입니다. 사실 이번 파트너십은 중장기 포석에 가까운 일이에요. 오늘 갑작스럽게 XRP를 사들이는 이런 주문들이 폭증하는 그런 성질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면은 조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이런 뉴스의 의미까지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빙산의 일각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수면 위에 살짝 드러난 뉴스는 작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선을 다시 암호화폐 시장 내부로 돌려봅시다. 2022년 대폭락을 겪고 2023년 저점 다지기로 보낸 암호화폐 시장은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ETF 승인 기대 등에 힘입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역사적인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다른 주요 코인들도 상승세이긴 하지만요, 이 과거랑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기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CME 선물시장 거래량이라거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 과거 2017년이나 2021년 당시 이때 불장되는 소위 개미들의 광풍이었던 반면에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미국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판을 키워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극단적인 급등이나 폭락보다는요, 완만하고 또 안정적인 이런 상승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트들 중에는 여전히 등락이 심한 것들도 있지만요, 시장 전체로 보면은 성숙도가 올라갔다는 평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언급해 볼까요? 요즘엔 장기 홀더들이 비트나 이더리움을 꽤나 꾸준히 들고 갑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가격이 2배만 뛰어도 차익 실현하려고 물량을 쏟아냈을 텐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의연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급격한 포모보다는 서서히 유입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이 천천히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자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올해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슈가 있었던 달러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 명확화 덕분에 안정을 찾았고요. 새로운 강자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중에 리플이 발행한 RLUSD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출시된 지 1년 만에 무섭게 성장해서 지금은 발행량이 1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순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예요. 달러 유동성은 RLUSD로 제공을 하면서 초고속 국제 송금이나 다른 통화 교환은 XRP가 맞는 식으로서 현재 리플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산하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협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XRP를 보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은 업비트 빗썸 현물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요. 현재 리플 프라임이라는 기관 대상 서비스에는 XRP가 거래 지원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OTC 딜러를 통해서
XRP를 직접 매매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TJM 파트너십이 이런 흐름들을 더욱더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TJM이요. 리플 인프라를 쓰겠다고 한 이상 XRP랑 RLUSD를 포함해가지고 리플 생태계 자산을 TJM의 거래 목록에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암호화폐는커녕 외환거래만 하던 월가 자금들이 리플 XRP 같은 자산에도 일부 할당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요. XRP의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넓어지는 셈이겠죠. 이렇게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기대감과 경계심이 공존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리플의 호재 행진에 XRP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다들 2021년의 광풍 그리고 2022년에 붕괴를 겪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뜨지 않고자 하는 신중함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친 공포 단계는 확실히 벗어났지만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 탐욕 단계로 달아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상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투자 원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정작 가격은 조용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반영될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반대로 구조만 믿고 당장 올인 베팅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 비중 보유하시면서 이런 구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시되 성급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이번 뉴스를 듣고 이제 XRP 미래 장밋빛이네 이러고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건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대신에 이런 방향으로 시장이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두세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전략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급등하면은 일부 수익 실현 해두시고 조정이 오면은 준비한 현금으로 조금씩 담는 시기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세에 올라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리플의 행보는 표면 뉴스보다도 그 내재된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XRP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차트보다도 이런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질서의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요. 이런 구조 변화에 미리 눈뜬 투자자분들은 결국에 큰 흐름이 왔을 때 남들보다 앞서갈 기회를 잡게 되시겠죠. 이런 큰 그림을 읽는 안목을 가지셔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몰빵 매수라는 게 전략이 아니라 바람에 기대는 기도에 가깝고 투자는 준비된 과정이어야만 됩니다. 몰빵으로 한 번에 진입하고 오르기만 바라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매매는 계획이 아니라 기대가 돼버리고요. 사실상 기도 매매와 다를 게 없는데요. 완벽한 바닥에서 정말 좋은 타점을 잡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계좌를 흔들어버리는 상당히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좋아 보이고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시점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고점이 되는 경우는 시장에서 너무나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기본 습관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으시다면은 한 번의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두고 평균 낙가 꾸준히 낮춰가면서 비중은 천천히 늘려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할 때마다 시장 탓, 종목 탓, 환경 탓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탓만 늘어가다 보면은 정작 반등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수익이 나도 만족감은 크지 않게 되는데 결국에 투자라는 게 이 수익의 크기보다 내가 그 과정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분할과 인내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흐름들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이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